지난 시간에 이어서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을 복습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리드라고 하는 것은 복습은 아닐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사람도 더 많을 거고 들어본 사람도 있는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객체지향 쪽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따르면 좋을 것 같은 개발 원칙들이 있어요. 프린시플, 개발 원칙들이 있다. 그 원칙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솔리드라고 해서 5가지를 뽑아놨어요. 이 5가지 말고 더 있는데 객체지향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되는 게 솔리드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5개를 따서 솔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솔리드. 그래서 S는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SRP라고 하고, O는 Open Close Principle, OCP, 그리고 L은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는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 그리고 D는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그래서 이 5가지가 solid 해가지고 되게 객체지향에서 중요한 개발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간단히 보고 예제를 통해서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가 수정해야 될 이유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수정할 이유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수정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된다. 수정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클래스는 응집성이 높은 거라고 그랬죠.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성격만 갖고 있어야 되는. 그 클래스가 책임져야 될 게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의 원칙입니다. 함수도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 말은 되게 좋은데 이거 실제 할 수 있을까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 코드 수정 없이 확장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픈, 뭐가 오픈돼야 돼? 확장할 수 있게끔 개방은 돼야 되는데 클로즈돼 있어야 돼. 코드 수정 없이 확장을 해야 돼.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가능합니다.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설계 패턴들을 잘 활용하면 이 OCP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이건 상속 또는 크게 얘기해서는 서브클래싱과 관련돼 있어요. 서브클래싱을 우리가 상속을 하게 되면 부모 타입 가지고 자식을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속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클래스를 만들 때에도 편한 면이 있지만 중복해서 코드를 다시 안정해도 되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부모 타입 가지고 여러 애들을 처리할 수 있고요. 얘를 가지고 처리하다 보면 다형성이라는 개념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애가 뭐냐, 펫이라는데 여기에 강아지 오고 고양이가 오면 강아지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고양이에 맞게끔 행동을 해요. 펫이라는 리모컨을 써더라도. 그래서 그 LSP는 뭐냐면은 부모 타입이 있을 때 자식 타입을 요걸로 처리할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부모 타입이 쓰던 곳에 자식을 갖다 놨는데 코드가 동작 안 해. 아니면 의미적으로 이상해.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겨. 그럼 서브클래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상위 타입은 항상 하위 타입으로 교체가 돼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은 필요 없는 것을 구현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필요 없는 것을 구현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인터페이스에 어떤 클래스가 구현한다. 그럼 인터페이스에 메소드가 3개 있어요. 그럼 클래스는 어떻게 해야 돼? 몇 개를 구현해야 돼? 정의해야 돼. 3개를 해야 되죠. 근데 하나는 필요 없어. 하기 싫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걔를 인터페이스 구현할 때 기분 좋게 다 그 3개를 다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걔는 배제하고 싶은데 빅 메소드 처리해야 되나?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인터페이스가 커지면 그걸 구현해야 되는 애들은 일부는 필요하고 일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ISP예요. 그래서 ISP는 인터페이스 또는 뭐 추상 클래스 이런 것들이 상위 타입들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메소드는. 밑에서 너 내 거 상속 받으려면 이거 구현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상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필요 없어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ISP고요.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이라는 것은 복잡한 얘기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상위 타입은 하위 타입에 의존하면 안 되고 항상 모든 타입들은 추상 타입에 의존하면 좋아요. 추상 타입에 의존하게 되면 이게 돼요. OCP가 돼요. 그러니까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이라는 걸 잘 지키고 상속보다 has A를 더 많이 쓰면 이게 돼요. OCP. 뒤에 첫 번째 패턴 볼 때부터 나와요. 그래서 요 OCP는 실질적으로 DIP를 잘하고 상속보다 has A를 많이 쓰면 이게 됩니다. OCP가. 그래서 그 객체 지향의 개발 원칙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는 없지만 favor composition over inheritance. inheritance over composition. 하여튼 상속보다는 has A, is A보다는 똑같은 거면 has A를 이용해라. 그거는 계속 나타나요. 패턴 보면 is A를 거의 안 쓰고 다 has A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DIP.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employee라는 그 직원 클래스가 있어요. 그 안에 calculate pay 뭐겠어요? 월급 계산하는 거겠죠? write to DB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 메소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employee 클래스는 바꿔야 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우선 하나는 연봉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면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DB에 저장하는 레코드가 바뀌면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바꿔줘야 할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는 수정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그럼 저거 어떻게 만들까?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여기다 정의하지 않고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봉을 계산하는 어떤 별도 뭔가 책임, 연봉 계산하는 것만 책임진 애가 갖고 걔가 인플로이를 받아서 인플로이 필요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계산하게. 인플로이 자체 내에 calculate pay라는 걸 넣지 마요. write db도 마찬가지예요. db 저장하는 별도 클래스나 기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인플로이 중에 이런 정보들을 내가 저장한다면 그때 그렇게 저장하는 거죠. 또 다음에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걸 저장하려면 다르게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안 수정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클래스 만들 때 이걸 만들지 말라. 맞는 뭐 다 돼. 다 되는 거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인터넷 보면 50P가 되는데 포켓 나이프처럼 만들지 마라. 클래스. 나이프면 나이프만 있어야 돼요. 나이프도 있는데 그 안에 드라이버도 있고 가위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SRP. 그 다음에 OCP. 근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런 예제가 있어서 그냥 소개를 하는데 난 C에서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도 C가 오래돼가지고 C에서도 아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하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비슷해요. 우리가 중간에 살펴본 예제 중에 어떤 예제가 있었냐면은 의자 전쟁 예제가 있었죠. 그 의자 전쟁에서는 그 로테이트 쉐이프나 그 플레이 사운드가 계속 수정이 되어야 됐어요. 처음에 웨이브 파일에다 MP3를 들어야 됐고 로테이트 하는 것도 뭐 직사각형을 로테이트 하는 거, 삼각형을 로테이트 하는 거, 원을 로테이트 하는 거, 뭐 아메바 도형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막 쉐이프 배열로 받아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구현은 어떻게 돼? 스위치 부분으로. 그러면 쉐이프가 추가되면 얘 수정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수정을 할 수 있어도 확장할 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기능을 추가한다. 새로운 도형을 추가한다 그러면은 얘는 코드를 수정해야 돼. 근데 객체 지향에서 다양성을 잘 이용을 하면 이 코드는 도형을 추가한다고 해서 재컴파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코드는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 스위치문 해가지고 렉탱글 서클인데 뭐 들어가면 또 수정해야 돼. 또 코드 만들어야 돼. 주로 렉탱글, 뭐 주로 폴리곤, 주로 트라이앵글 뭐 이런 거를 추가할 때마다 수정을 해야 돼. 여기는 안 수정 안 해. 얘는 뭐가 기능을 추가한다고 해서 이 코드 자체는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거 또 지금은 상수 이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헬스웨이 같은 걸 이용하면은 훨씬 더 유연하게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코드 수정 없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모자를 쓰기 위해서 머리 수술하면 안 된다. 머리 수술. 단순하게 모자를 써야 되는데 머리 수술하는 그런 정도로 코드 수정이 일어난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P,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바꿔치기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상속을 얘기할 때 상속에서는 이세 관계가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세 관계가 성립 안 하면은 코드를 읽을 때 너무 어색해요. 뭐 펫, 그 다음에 거기 밑에다가 사람을 두면 사람의 애완동물 될 수는 없잖아요. 공유할 건 있을 수 있어도 동물하고 사람이 뭐 같이 둘 다 걸어다니죠. 그런 코드 공유한다고 그렇게 섞어놓으면 코드 읽을 때 너무 어색해요. 근데 이세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으로 모델링 하게 되면 LSP에는 위배될 수 있고 LSP에 위배되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코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동작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렉탱글이에요. 렉탱글 직사각형은 뭐 높이와 이 위스와 하이트가 다를 수 있죠. 같을 수도 있지. 그래서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 하나죠. 그래서 이세의 관계로 보면 전혀 어색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렉탱글로 처리할 때는 내가 set 하이트를 부르면 뭐만 바뀔 걸로 기대를 해요. 하이트만 바뀔 걸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렉탱글이라는 리모컨에다가 정사각형을 대입해 놨는데 난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렉탱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트만 바꿨는데 모두 같이 바뀌어요. 위스도 같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얘와 얘는 같은 사각형이지만 프로퍼티가 별로 쉐어가 안 돼요. 하나는 다를 수 있는데 얘는 절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같이 모델링을 해놓으면 내가 렉탱글을 막 쓰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 렉탱글이라는 리모컨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렉탱글 객체가 여기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사각형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렉탱글 리모컨으로 고쳤는데 나는 하이트만 바꿨는데 위스 값이 바꿔버렸어요. 정사각형이네. 뭔가 이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생각하는 거, 얘를 생각하는 거. 부모는 곱하기 2를 하는데 얘는 더하기 2를 해요. 그럼 성격이 전혀 달라져요. 그런 거는 LSP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부모를 타입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걸 처리하는데 성격이 워낙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매하죠. 그럼 저런 걸 어떻게 처리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쉐이프에 렉탱글, 스퀘어를 따로따로 처리해 볼 수도 있어요. 두 개가 공유할 수 있지만 이 보니까 둘이 성격이 좀 달라. 코드 공유도 별로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with height라는 그 상태를 공유할 수 있어도 요 메소드들은 서로 성격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얘를 밑에 놓는 게 아니라 렉탱글 밑에. 그래서 내가 상속할 때는 LSP에 위배되지 않냐. 그 부모 타입 가지고 부모 타입 위치에 자식 타입을 갖다 놨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조금 원래 성격이 완전 다른 애들인 경우에는 한 번쯤 설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걸 고민 안 하고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동작하는데 중간에 왜 다르게 동작했는지를 잘 캐치 못할 수도 있어요.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냥 얘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이트만 바꿨는데 왜 위스가 바뀌었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ISP. 이건 예제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뭐 마땅한 거 찾기 어려워서 이 예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커가 있고 맨워커, 오버워커가 있는데 사람은 먹어야 되는데 기계는 안 먹어도 돼. 기계는 그럼 충전하는 걸로 합니다.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얘는 이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둘 다 줬는데 하나는 둘 다 필요하고 하나만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얘한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인터페이스를 얘 둘이 공유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인터페이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트는 일로만 내려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워커로 처리할 때 이트를 불러봤자 그게 로봇이면 아무런 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ISP 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완전히 그 패턴까지 가버린 예제인데 그래서 한번 잠깐 볼게요. DIP는 추상 타입에 의존하라. 추상. 이렇게는 여러분도 그냥 만약에 게임을 짜는데 히로라는 게 있고 이 사람은 다양한 무기를 쓸 수 있어요. 다양한 무기를 쓸 수 있는데 여기다가 뭐 건, 수어 이걸 나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무기가 도입되면 얘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하고 뭐 array list
얘가 갖고 있는 웨폰 뭐 이런 식으로 웨폰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추상 타입을 의존하는 거예요. 뭐 건, 수어드 뭐 그거 말고도 뭐 새로운 도끼 뭐 해머가 등장하든 방패가 등장하든 뭐가 등장하든 간에 웨폰의 하위에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죠. 이 자체가 OCP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되면 코드 수정 없이 새로운 무기를 얘가 쓰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정리를 뒤집어라는데 has-a를 활용한 dependency injection을 사용해라. 말이 어렵습니다. 의존관계를 사입해 주라는 거예요. 의존관계를 코드로 고정화시키지 말고 의존관계를 사입해 주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삽입해 주라는 거예요. 예제를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은 여기다가 멍멍 소리 지르는 거를 구현해 놨어요. 그러면 이 멍멍이라는 것을 왈왈 뭐는 뭐 딴 걸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코드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바뀔 수 있다. 멍멍할 수도 있고 왈왈할 수도 있고 깨깨거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애니멀 사운드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독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멍멍하게끔 해놔가지고 여기다가 요 코드 안에다가 강아지는 독 사운드 해가지고 뉴 독 사운드라고 객체를 하나 생성해 줬어요. 그 객체는 어떤 매수를 갖고 있어요? 멍멍하는 매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불러요? 독 사운드에 make 사운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강아지가 멍멍이 아니라 왈왈 거리는 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강아지는 수정 안 하고 뭘 수정하면 돼요? 요것만 수정하면 되죠. 강아지는 안 수정해야 돼요. 얘만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안에 보면 결국은 독에 여기다가 독 사운드라는 거를 생성하고 있죠. 강아지 클래스 구현할 때는 독 사운드라는 클래스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의존하고 있어요. 코드를 세 번째로 이렇게 바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 여기다가 직접 이코르 뉴 안 하고, 여기다가 그 애는 유지하는데 이제는 독은 뭐만 알면 돼요. 독 사운드는 몰라도 되죠. 뭐만 알면 돼요. 애니멀 사운드라고 하는 추상 타입만 알면 되죠. 애니멀 사운드라는 것만 알고 여기서 생성을 할 때 어떤 소리를 낼지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유지하고 여기서 소리를 내요. 그럼 내가 다른 소리를 내고 싶으면은 요 애니멀 강아지 생성할 때 멍멍거리는 걸로 생성을 시킬 수도 있고 왈왈거리는 걸로 생성할 수도 있고 뭐 꼬꼬댁하는 걸로 생성할 수도 있고 별의별 걸로 다 할 수도 있어요. OCP. 그렇죠? 디펜던시 얘는 뭐만 의존해요? 애니멀.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속을 안 쓰고 있죠. 지금 이렇게 반응돼 오늘은 이상해요. 이 뒤에 가서 또 나오는 얘기지만 너무 앞서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펫을 만들고 또 캣 만들어가지고 강아지는 멍멍
펫은 야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두 개의 행동을 다르게 모델링하기 위해서 뭘 활용한 거예요? 뭘 활용했어요? 상속을 활용한 거죠. 요거는. 그렇죠? 요건 상속을 활용한 거야. 근데 이렇게 가면 펫이라는 게 있고, 펫이라는 게 있고, 펫에다가 상속이 아니라 멍멍하는 소리 내는 거예요. 왈왈하는 거. 뭐 하는 거. 어떤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얘가 유지하는 게 멍멍이냐 왈왈이냐 꼬꼬대기냐에 따라서 소리는 달라집니다. 얘는 뭘로 모델링하고 있어요? isA로 모델링하고 있어요. 얘는 뭐예요? hasA예요. 어느 게 더 유연해요? hasA가 더 유연해요. 왜? 얘는 멍멍하다가도 내가 만약에 멍멍하다가 좀 지나서는 멍멍하지 마. 너 왈왈거려.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코드 수정 없이. 어떻게? 여기에다가 뭐만 만들면 돼요? public void set sound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set sound 해가지고 새로운 소리를 넣어주면 그 사운드에 make 사운드 부르면 이 새로운 애는 왈왈거리면 왈왈로 바뀔 거 아니야. 멍멍하다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의존할 때, 필요 사용할 때 이렇게 가면 그것과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관계가 고정이 돼요. 여기서 new 하고 있으면. 그렇죠? 근데 new 하지 않고 얘가 갖고 있어야 될 애를 패러미터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패러미터로. 패러미터 넣어주면 생성자에서 넣어줄 수 있고 여기 지웠지만 set 메소드, set 같은 걸로 넣어줄 수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해요?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해요. 의존 관계를 넣어주는 거예요. 넌 이제부터 멍멍에 의존해라. 넌 이제 왈왈에 의존해라. 이 상속을 안 하고도 요 하나 갖고도 강아지, 고양이 뭐 다 모델링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앞서갈 수도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특성이 두 개 있어요. 1, 2 특성이 두 개 있어요. 1, 2 특성이 두 개. 그러면 이거의 조합이 몇 가지인가? 네 가지죠. 그렇죠? 특성이 얘가 각각 두 개씩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씩 있다고 치고 그렇죠? 1 특성에서 두 종류가 있고 2 특성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의 조합으로 만약에 우리가 모델링하고 싶으면 클래스가 상속으로 모델링하면 몇 개가 필요해요? 네? 4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요걸 A, B, A, B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1A, 2A, 1A, 2B,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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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뭐야? 1B, 1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네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해세이로 두 가지 멤버가 있고 너 여기다가 내가 요번엔 1A, 1B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개의 어떤 성격의 조그마한 클래스 만들어야 되지만 얘는 몇 개만 만들어요. 하나만 만들면 돼요. 여기는 클래스를 근데 이게 두 개밖에 하니까 되는 거지만 특성이 막 3개, 4개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달을 모델링하는 클래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 만들 수가 없겠죠. 너무 많아져서. 그렇지만 그냥 4개의 멤버를 갖고 있고 어떤 거를 대입해서 유지하냐에 따라서 그 맞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면
되게 심플하죠. 심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해세가 같은 거면 이세보다 좋다. 왜? 더 유연하다. 유연하고 해세의 중요한 특징은 유지하는 거잖아요. 유지하는 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죠. 얘가 1A를 유지하다가 너 이제 1B 해. 그럼 1B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타입을 바꾸든가 코드로 수정하지는 안 돼요. 상속에서는. 고정되잖아. 그래서 DIP 이게 그 Dependency Injection 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 의존해야 되는 것을 코드로 고정화시키지 않고 추상 타입에 의존하게끔 만들어 놓고 너는 요 순간에는 요거랑 의존해라 라고 해서 그 의존 관계를 내가 필요할 때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정해 주면 어떻게 돼? 나중에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다양한 조합으로 객체들을 모델링할 수가 있어요. 더 유연하게. 상속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5가지 솔리드 프린시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서 그 패턴들을 보면 잘 이해될 거고, 여기 본 게 이게 우리가 볼 전략 패턴. 소리 내는 전략. 전략 패턴의 형태예요. 미리 보여드리지만 이게 전략 패턴이에요. 전략 패턴은 OCP, DIP 다 만족이 되는 그런 거예요. 질문 없어요? 솔리드 5가지에 대해서. 없으면 이 노트의 마지막 슬라이드. 자바와 객체제한. 우리가 이제 자바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자바가 주 언어가 돼서 설계 패턴을 배울 거니까 자바 하면 저는 가장 매력적인 게 C++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2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오브젝트 클래스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 2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오브젝트라는 걸로 모든 애들의 조상 클래스를 하나 기계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의 상수 계층도를 따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항상 뭐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럼 이 오브젝트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메소드는 싫건 좋건 모든 객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핵심적인 메소드들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 비교할 때는 뭘 써? 무슨 메소드 써요? equals라는 메소드 써요. 그리고 문자열을 바꾸고 싶을 때는 toString, 복제하고 싶을 때는 clone,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다정상수 때문에 두 번째로 제가 본 게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에요.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하면서 얘 별로 클래스 같지 않은데 C++에서는 클래스 같지 않은데 요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주려 보니까 엉뚱한 클래스를 정의하고 다중상속을 활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다이아몬드 문제들이나 막 머리 복잡한데 자바는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클래스는 하나의 부모만 가질 수 있고 인터페이스는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메소드만 선언하는 거예요. 물론 자바 8부터 좀 바뀌었는데 기본 개념은 객체지향적인 개념에서는 바뀐 게 없어요. 인터페이스는 메소드만 선언.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을 해주게 해준다. 계약 기반. 그래서 어떤 메소드에 void f
I 뭐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네가 네 객체를 여기다가 이 함수에다 넣고 싶으면은 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약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자바는 모든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합니다. 동적으로 생성하지만 반납은 우리가 안 해도 돼. 회피하죠. 동적 생성의 가장 어려운 점은 반납하는 데 있었어요. 시기적절하게 반납하고 반납했는데 쓰고 이러다 보니 에러가 나는 거죠. 근데 자바에서는 생성만 하고 반납은 우리가 안 해도 돼요. 누가 해줘요? JVM이 해줍니다. 왜? 왜 할 수 있죠? C++는 못하고? 자바는 그 실행을 통제하는 게 누구예요? 운영체제가 아니라 JVM이에요. JVM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JVM. 운영체제는 그렇지 못해요. 운영체제는 실행 파일을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그런 특별한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열로양, 배열 등도 객체로 모델링이 있어요. 배열을 객체로 모델링한 것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도 지금은 배열을 객체로 모델링할 수 있게 해주죠. 라이브에서 std arra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 대신에 이제 복제가 필요할 때는 클론 메소드를 쓴다. 근데 자바에서는 이 복사 생성자가 별로 안 중요해요. C++ 하는 분들 중에 빅3, 빅5, 뭐 제로 규칙 들어보셨어요? 빅3, 빅5 몰라? 아시는 분? 창피하면 안 돼. 알아야 정상입니다. 빅3, 빅5 그럼 다시 C++에서 여기 나오지만 복사 생성자가 언제 쓰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리고 F가 student S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러면 call by value죠. 객체 자체가 복제가 돼요. 요로. 요 S라는 객체가 요 A라는 객체로 복제가 되는 거죠. 그 복제할 때 뭘 써요? 뭘 써? 요 전달할 때 뭘 써요? 복사 생성자를 쓰잖아요. 복사 생성자. 그렇죠? 복사 생성자 써요. 근데 이게 어때요? 무겁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보통은 이렇게 하죠. 참 레퍼런스를 전달한다. 이때는 복사 생성자 안 쓰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썼을 때는 복사 생성자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뭐 student S1, S2가 있는데 S1 이퀄 S2 할 수도 있죠. 그럼 이때는 복사 생성자 써요? 아니죠. 이때는 대입 연산자가 쓰이죠. 대입. 이것도 무거운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를 자바에서 어떻게 해요? 자바는 이런 거 자체가 없죠. 왜? 자바에서는 student S equal new student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 S는 객체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객체를 가리키는 리모컨, 포인터, 레퍼런스예요. F에 S 전달하면 항상 뭐만 전달돼요? 주소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어요. 쓸 일이 없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C++에서 이거 무지 중요하죠. 이거 제대로
구현 안 해놓으면 이 넘어갈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언제 문제돼요? 뭐 이렇게 딥 커피, 샬로우 커피 이런 문제가 있죠. 이 S에 포인트 타입을 멤버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샬로우 커피를 하면 A가 가리키는 거하고 S가 가리키는 게 똑같아지죠. 샬로우 커피 한다는 거 그냥 덤핑 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여기 있으면 얘도 이렇게 같이 가리키는 문제죠. 원래 복제가 되면 요것도 따로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샬롯 카피만 했을 경우에. 그래서 뭘 해요? 딥 카피를 해야 돼. 아 복잡해. 머리 아파. 심플은 저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빅3라는 얘기는 포인트 타입의 동적 할당에서 사용하는 멤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뭐를 세 개를 재정의를 잘 해줘라. 뭐뭐 소멸자. 소멸자는 왜 만들어야 돼요? 반납해야 되니까. 어? 복사 생성자, 이코르 연산자, 대입 연산자를 재정의 해줘야 돼요. C++에서 샬롯 커피를 안 하고 딥 커피 하도록. 그 다음에 C++11 가면은 그 빅3가 빅5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무브가 있어요. 무브 컨스트럭터, 무브 어사이먼트가 있어요. 이거 2개짜리. 2개짜리. 2개짜리 처음 봐? C+11이 2개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5개. 그래서 동조 있으면 5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5개 죽어도 못 만들겠다는. 안 할래, C++.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제로 규칙입니다. 5개를 하나도 안 만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만들고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는 게 제로 규칙이에요. 그럼 5개 하나도 안 만들면 누가 만들어줘? 내가 복사 생사 정의 안 했어요. C++에서. 그러면 안 만들어져요? 존재해요. 시스템에서 저절로 만들어줘요. 근데 걔는 뭘 해요? 샬롯 커피만 해요. 그래서 딥 커피가 필요하면 내가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로 규칙이라는 거는 시스템에서 만들어준 걸 그냥 쓰자는 거예요. 그럼 나는 클래스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딥 커피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줘요. 딥 커피 하는 member가 하나도 없어야 돼. 딥 커피 해야 되는 멤버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그 5개를 어디 걸 써요?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게 제로 규칙. 빅3, 빅5. C++ 공부하신 분들은 저거 잘 찾아보세요. 빅3, 빅5, 제로 규칙. 근데 저런 거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 근데 자바 보면 없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자바는 항상 동적 생성하고 전달되는 건 뭐래요? 그 포인터만 왔다 갔다 하니까. 무겁다고 뭔가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게 없어요. 아 이거 무겁네?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 무거워. 전달할 때 무거운 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배열이죠. 그래서 배열 막 용량이 1000인 배열을 전달하려고 그래. C에서 콜 바이 밸류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열을 콜 바이 밸류 전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언어 만들 때부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C에서는 배열은 어떻게만 전달할 수 있어요? 콜 바이 포인트로만 전달할 수 있어요. 왜? 왜 그렇게 했어? 무거우니까. 1000개를 복사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복사를 하고. 근데 객체들이 스트럭처들이 무거워질 거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객체들을 객체장에서 많이 쓰죠. 그랬더니 포인터 말고 뭘 만들어냈어요? 요거 만들어낸 거잖아.
reference. C++에는 reference가 추가됐죠. 왜 추가됐을까? 객체 지향이니까. 맨날 주고받는 게 객체야. 근데 맨날 주고받는 게 객체인데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포인트로 전달하니까 귀찮아. 문법도 복잡하고 귀찮아.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새로 만들어줬어요. 그래도 안 돼. 보니까 막 최적화하려니까 이 2개짜리 나오고 막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바는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배열도 객체. 그럼 걔는 그냥 전달하면 돼요. 배열을 전달하나 자바에서는 학생 객체를 전달하나 똑같아요. 그냥 객체 하나 전달하는 거예요. 리모컨 하나 전달, 주소 하나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C나 C++에서는 객체를 전달하는 거하고 배열을 전달하는 건 전혀 달라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는 이런 개념, 이 패키지 오픈, 프로젝트가 요거랑 연관돼서 조금 C++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거고, 자바 9부터는 모듈이라는 게 나와요. 패키지는 뭐의 집합이에요? 자바에서 패키지는? 패키지. 자바에서 패키지가 뭐예요? 스캐너가 어느 패키지 있어요? 자바 유틸 패키지 있죠. 그럼 자바 유틸이라는 패키지는 패키지가 뭐야? 뭐 하는 거야? 클래스들을 관리해 줍니다. 여러 클래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서로 다른 패키지면 뭘 가능해? 이 안에다 뭘 넣을 수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패키지만 다릅니다. 패키지는 뭘 관리해줘요? 클래스를 모아서 관리해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자바의 라이브러리들은 패키지 단위로 제공하죠. 자바 유틸, 자바 랭,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모듈은 하나 더 위야. 모듈은 패키지들을 묶어줘요. 패키지들을 묶어줍니다. 모듈은 패키지들. 그러니까 모듈 패키지만 가지고도 너무 이제 관리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듈보다 좀 더 위인, 패키지보다 좀 더 위인 모듈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이썬 혹시 써보신 분 있어요? 파이썬 쓰다 보면 무슨 설치할 때 보면 거기 requires 뭐 이렇게 쓰는 거 아시는 분? 파이썬 쓰다 보면 requires 뭐 써놓으면 내가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디플로이 할 때 그걸 읽고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같이 설치해줘요. 그런 개념이 여기 모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듈에다가 모듈 정의할 때 거기에 require C 모듈 해놓으면 이 모듈은 프로그램 돌리려면 반드시 또 뭐가 필요해요? 또 다른 모듈이 필요해요. 그 모듈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혹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거나 요즘 파이썬 아니더라도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설치하고 이럴 때 보면 파이썬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다 쭉쭉쭉쭉 써놓으면 파이썬의 기본 라이브러리 말고 추가 라이브러리 같이 쫙 설치가 돼요.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